자, 927번입니다. 자, x가 0과 3 사이의 범위에 있대요. 이럴 때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라고 합니다. 즉, 이 2차 함수가 그래프로 생각하면 되죠.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항상 성립하도록, 위쪽에 항상 있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다. 즉 나중에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있죠. 그죠? x의 범위.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정의역. 이런 범위를 x의 범위를 우리가 고2 고 1학년 2학기 때 함수를 배우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가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범위가 아니라 이 0과 3 사이에 0 이상 3 사이에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이런 x축이 있어요. 이런 x축이 있는데 자, 모든 뭐 y축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 0과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자, 이럴 때 요 범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요 범위를 여러분들 조금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즉 0도 들어가죠. 0도 들어가고 3도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면서 가맣게. 그리고 요 범위, 요 선 안에서만 여러분들 그래프를 생각하지 이쪽에서는 그래프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요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 2차 함수를 보세요. y 이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그죠? 이 y 이꼴 0이라는 바로 x축보다 어떻게 위에 있으라고 했죠. 그죠? 요 범위 안에서 요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2차 함수를 그릴 때 x 앞에 계수가 상수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는 뭘 이용해서 대칭축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대칭축이 어떻게 되나요? x는 마이너스 2, a가 1이고 맞죠? b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대칭축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0과 3일 때 우리가 3등분을 한다면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에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어디입니까? 2이기 때문에 여기에 꼭지점의 위치가 존재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여기에 꼭지점의 위치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x 이퀄 2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그래프는 최고차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요 범위 안에서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진다면 그죠? 요 범위 안에서는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겠죠. 그죠? 맞습니까? 조금 더 내려와도 되죠. 그죠? 조금 더 내려와도 되고 그죠? 요렇게 더 내려와도 상관없죠? 다 모두 다 x축 위에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때 보면 가장 낮은 점, 저 최소값이 여기 지금 현재 상태는 꼭지점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어디까지 와도 됩니까? 0보다 크다는 말은 x축과 만나면 안 되겠죠. 즉, 그러니까 요 꼭지점의 좌표, 즉 최소값이죠. 이 최소값이 되겠습니까? 이 최소값, 이 그래프상에서 0과 3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프상으로, 그죠?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d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4분의 d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제곱이면 4가 되고 그죠?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만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자, 반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2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2a는 플러스 3이 되고 그죠? 자, 2a는 얼마 됩니까? 7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a는 얼마보다 크나요? 2분의 7보다 크겠죠. 그죠? 자, 이 말은요. 이렇게 푸는 것은 요 범위에 상관없이 실수 전체 x 모든 실수 전체에서 여러분들 항상 x축 위에 있을 때 푸는 요령입니다. 물론 이 문제와는 공교롭게도 답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범위가 정해졌을 때는 이 판별식 D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최소값을 또는 위로 볼록 있는 또 최대값을 이용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 2차 함수를 y로 넣는 것보다는 잠시 fx로 두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 최소값이 바로 얼마입니까? 여기가 바로 f2죠. f2. 맞습니까? x가 2일 때의 바로 y값이니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양수값만 된다면 최소값이 양수만 된다면 나머지 값들은 모두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이런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무슨 값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데 2차 함수를 그릴 때는 반드시 뭐를 생각하면서 그리자? 대칭축을 생각하면서 2차 함수를 그려주면 여러분들 훨씬 내용이 편할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F2가 0보다 크면 되겠죠.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F2는 어떻게 됩니까? 2를 함수값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러면 2a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이항하면 7이 되죠. 따라서 A는 어떻게 된다? 2분의 7보다 크다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은 해결했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0보다 크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0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범위 속에서 0보다 작다. 그럼 요 범위 속에서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렇게 X축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내려오는데 0과 3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아래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0과 3 사이에서 모든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에는 여러분들 다시 올라가려면 이쪽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양수값이 나와도 상관이 없죠. 왜? 문제가 0과 3 사이에서만 이야기했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바로 이때는 아래로 떨어지니까 0과 3 사이의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0일 때가 여기가 될 것이고 3일 때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이쪽 여기 보면 이쪽 간격은 2의 간격이고 이쪽 간격은 1의 간격이니까 요게 3의 함수값보다 0의 함수값은 분명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존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 범위 속에서 0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니까 이때는 최대값이죠. 이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죠. 따라서 이 3에 대한 함수값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쪽이 간격이 좁고 이쪽이 넓으니까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나요? 왜냐하면 간격이 우리가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 쪽에서 멀리 떨어지면 그래프는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 그림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 값이 요 3의 값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뭐만 조사하면 된다? F0만 조사하면 되겠죠. F0이 바로 X축 아래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F0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는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요 0을 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0을 지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지날 수도 있겠죠.
F0이 되어도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0을 지났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0과 3도 0하고 3이 다 들어가는데 그죠? 이때 0일 때도 x가 0이 포함이 되니까 그죠?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0이 돼 버리죠. 이게 요 그래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범위는 0이 들어가는데 함수값은 0보다 작아를 했으니까 이 ter는 0이 들어가지가 않겠죠. 들어가면 F0이 0이 돼 버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것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0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2a-3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바로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0보다 작다가 아니고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0과 3 사이에서 0이 되어도 되니까 이때는 0이 되어도 되겠죠. x 이퀄 0일 때 y가 0이 되어도 상관없죠. 그때는 f0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이때는 바로 A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때는 언제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일 때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는 0이 되어도 되니까 이 꼴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만 성립하면 되니까 다른 범위에서는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 대칭축을 생각하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되죠? 928번 한 번 더 풀어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0과 2 사이의 범위입니다. 여기에서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하래요. 이번에는 0과 2 사이 범위에서 방금 했지만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으라고 했죠. 그죠? 그게 항상 성립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X축을 그리고요.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죠? 0에서 2까지입니다. 0에서 2까지. 자, 0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0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니까 자, 0은 포함이 되고요. 2도 포함이 되죠. 그죠? 포함이 되면서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쪽 바깥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래프가 2차 함수인데 그죠? 잠시 fx로 두면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대칭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칭축은 어떻게 되나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니까 자, a가 지금 얼마죠?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a분의 b가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됩니까? 대칭축이 1이네요. 그죠? 자, 그럼 1이면 0과 2 사이니까 1이 여기 센터 여기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대칭축이 됩니다. 되겠나요? 그러면서 최고차 계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되겠죠. 근데 요 범위사에서 x축보다 어떻게 하라? 작으라. 그러면 아래에 존재하면 되겠죠. 즉 그래프가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요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더 내려오는 거는 상관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거는 되나요? 요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간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0,0을 지난다면 이 그래프는 반드시 2,0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간격이 똑같으니까 대칭이니까 그죠? 근데 요런 경우는 됩니까? 보세요. x가 0과 2 사이 범위인데 얘가 0보다 작으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0보다 작기 때문에 x 이퀄 0일 때 0이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요 빨간 그래프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값의 범위는 음수가 되면 되고 요 2의 값도 음수가 되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0의 값과 2의 값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요 그래프가 여기서 요까지만 되니까 모두 다 둘 다가 뭐가 되나요?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즉 F0을 이용해도 되고 F2를 이용해도 됩니다.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래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요 값이 0이 되면 됩니까? 안 되죠. 0이 돼버리면 요 F0이 0이 돼버리면 0과 같아지니까 0보다 작으라 했기 때문에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자리 0을 대입하면 남는 것이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 맞죠? 2를 한번 대입해보세요. 2를 대입해도 여기가 8이죠. 여기도 2를 대입하면 8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니까 f0의 값과 f2의 값은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되겠죠. 따라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A-1, A-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바로 A의 범위는 1과 2 사이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여기가 만약에 이 꼴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꼴이 들어갔다면 0이 되어도 되죠. 0이 되어도 되니까 이때는 바로 뭡니까? 이 최대값, 이 꼴이 들어갔을 때는 이 최대값 즉 F0이나 F2가 뭐가 되면 되나요? 0보다 작으면서 같아도 되겠죠. 여기 그때는 같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다 이 꼴이 들어가니까 이때의 답은 바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문제를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에서 둘 다 범위가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다른 문제로 자, 즉 x가 0과 2 사이라고 가정합시다. 2 사이인데 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다면 자 얘도 이제 수직선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자, 수직선을 그릴 때 자, x축을 먼저 그립니다. 그죠? x축을 그려놓고요. 자, 이때는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잖아요. 그죠? 2가 되는데 자, 0도 아니고 2도 아니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습니까? 빵구뽕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보는 것보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깔끔할게요. 0이 안 되니까 여기 0을 빠뜨리고 2도 안 되니까 2도 빠뜨려서 자, 요 범위 안에서 생각한다고 합시다. 요 범위. 됐나요? 0과 2는 들어가지 않는다를 빵구뽕 대신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리고 대칭축은 마찬가지로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1. 대칭축은 1이 됩니다. 그죠? 대칭축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2차 함수가 0보다 아래에 있으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림이 이렇게 되면 0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요 0,0 요걸 만약에 이렇게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면 여기도 2,0을 지나야 되겠죠?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요게 되나요? 안 되나요? 자, 범위가 정의역이 즉 x 범위가 0은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아래에 떨어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래에 떨어지면 되니까 요때는 0을 지나도 된다 안 된다? 되죠. 따라서 이때는 바로 F0이나 바로 F2 즉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최대값이 바로 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즉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제 뭐가 됩니까? 자, 요럴 때는 0도 빠지니까 한번 보세요. 요 밑에 그 요것도 빠지고 요것도 빠지잖아요. 그죠? 빠지니까 여기서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하는 거고 맞습니까?
요 빨간 그래프일 때도 0은 빠지고 0은 빠지고 2는 빠지니까 요 그래프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따라서 0일 때 0을 지나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꼴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요거와 답이 똑같겠죠. 바로 방금 푼 거와 똑같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가 될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요 경계점에서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부등식을 우리가 수직선에서 그렸을 때 처발란 문제 있죠. 그죠? 그 처발란 문제와 동일한 개념이 되니까 0이 최대값이 되는지 안 되는 0이 되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항상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29번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하나 있네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이렇대요.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입니다. 자, 그런데 2차 함수와 여기는 뭐죠? 직선과의 위치 관계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2차 함수와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요. 보세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된다 그랬죠. 방정식부터. 방정식에서도 했잖아요. 그죠?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또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연립을 해서 두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연립을 하죠. 연립 후 그죠? 연립을 반드시 해야 되죠. D가 0보다 크다. 접하면 어떻게 되죠? 중거니까 D는 0이다. 만나지 않으면 D는 0보다 작다를 처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부등식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똑같아요. 이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래요. 그 위쪽에 있으려면 일단 만나야 되겠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 가의 범위 형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나요?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음수. 맞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뭐가 됩니까?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 2차 함수가 위쪽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때 2차 함수가 위쪽에 있는 부분은 그죠? 바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위쪽에 있는 경우 맞습니까? 이 부분이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맞아요. 근데 이게 부등식이니까 그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얘라 그랬으니까 위쪽에 있는 부분의 x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5보다 작고 1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죠? 그 말인저 여기에 교점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되나요? 1이 돼야 되니까 요 지금 녹색 그래프를 만약에 x축으로 여기가 x축이라고 가정합시다. x축으로 그림자를 비춘다면요.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얘보다 이쪽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1부터 요 녹색의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비추어지겠죠. 맞습니까?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1이 되겠죠. 이 형태란 말입니다. 근데 위쪽에 있으니까 같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빵구뽕. 요점 만나는 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래프에는 빵구뽕, 그림자에도 빵구뽕은 나오겠죠. 말뜻 이해되나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고 만약에 직선이 여러분들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인데 만약에 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접한다고 생각하면 그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 모두 다가 맞죠? 자, 이 모두 다가 위쪽에 있는 경우가 되겠죠. 물론 이 꼴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사실 뭐가 되겠습니까? 빵구뽕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 접하는 부분은 빵구뽕이 될 거예요. 이해됩니까? 엄밀히 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그죠? 위쪽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이 바로 접하는 부분은 안 되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 접하는 부분은 빵구뽕이고 이런 범위가 바로 위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의 범위가 나옵니까? 아니겠죠. 이럴 때는 만약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5라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x는 마이너스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 이걸 여기 x축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x축이 있을 때 요 녹색을 그림자를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5 지점에는 뭐가 되고 빵구뽕이 되고 요 그림자와 요 그림자는 여기에 이렇게 비춰지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의 범위가 나오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식으로 적어 본다면 여러분들 식으로 적어 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의 그래프가 직선 마이너스 2x 플러스 3보다 위쪽에 있을 때의 x 범위가 바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가 이거다. 이거의 뭐가? 해가 이렇게 가의 범위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항해도 되겠죠. 그죠? 이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ax고 마이너스 2x가 이항하면 플러스 2x가 되니까 이렇게 2 마이너스 a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3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되죠. 이거의 해가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또는 이렇게 된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바로 부등식이 가의 범위가 맞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줘도 되지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랬죠.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꼴 0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된다? 경계 바로 마이너스 5와 1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즉 방정식으로 보면 요점과 요점이 바로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되니까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곱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고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에서 마이너 플러스를 만들어주면 4는 얼마가 되나요? 2 마이너스 a가 되어서 a 값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b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가 이용하면 b가 되고 마이너스 5를 이용하면 5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2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물어보는 a 플러스 2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a 플러스 2b는 a는 마이너스 2고 b를 2배 하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장하게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한다고 이렇게 길었지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캐치해내야 됩니다. 이게 가의 범위니까 그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부등식이 이 부등식보다 큰 것이 참 또리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는 말 해가 이 말이란 말은 요 부등식 해가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생각해도 되죠. 그죠? 요 바로 범위의 경계가 바로 방정식으로 보면 두 근이 되니까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어도 되겠죠. 사실 여기서 부등식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5와 1이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최고차 계수를 항상 판단해야 됩니다. 1이죠. 따라서 이 놈도 최고차 계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전개해 볼까요?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죠. 얘가 바로 무슨 식하고 요 부등식하고 같으면 되겠죠. 되나요? 그럼 2-a가 얼마 돼야 돼요? 2-a가 얼마 되고 x 계수 4가 돼야 되고 상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얼마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얼마? 2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덤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런 그래프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930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네요. 아래로 볼록이고 우리 대칭축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대칭축은 바로 3분의 1입니다. x 이퀄 3분의 1. 자, 그래프가 2차 함수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래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나온 이 2차 함수를 우리가 좀 구분하기 위해서 fx라고 놓고 두 번째 2차 함수를 gx라고 놓읍시다.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 fx 그래프가 이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둘 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얘가 만약에 무슨 그래프라면 gx 그래프라면 맞죠? 얘가 바로 무슨 그래프가 돼야 됩니까? fx가 항상 아래에 있으란 말이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영원히 올라가도 이게 영원히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도 이쪽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 뭡니까? gx가 fx보다 크다는 뜻이죠. 항상 함수값이 항상 크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런 맞습니까? 항상 아래에 있으는 뜻이 아니네요. 자, 다시 선생님 말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있으라는 이야기고, 맞죠? 지금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의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말이 아니고 fx를 이렇게 그려보고 fx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fx고 자 예를 들어 gx를 그려봤더니 자 gx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gx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gx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러면 fx가 아래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요 아래쪽이니까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굵게 하면 바로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 부분.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은 빵고 뻥이 돼야 되겠죠. 자, 요 부분에 바로 x 값의 범위를 구해 달라고 하네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릴 필요 없고 요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어야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 범위를 바로 조금 굴래요. 자, 이 gx가 바로 위에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5라는 이 함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보다 위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이 부등식을 풀면 끝나는 거예요. 자, x제곱 이항합니다. 2x제곱이고 3x 이항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이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오른쪽으로 이항했으니까 부동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됩니까? 2, 1이고 자, 3, 4로 해볼까요? 8이고 3인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러면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4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작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바로 4보다는 작다는 이런 x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에 바로 만나는 점, 요 점이 바로 뭐가 됩니까?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x 이꼴 뭐가 된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x축으로 그림자를 비추면 사이 범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위에 있으라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그죠? 맞죠? 맞습니까? 판별식 D를 체크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는 이게 양수니까 음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는 모든 x가 되려면 요 아래로 볼록이 음수 부분이 존재하려면 그죠? 맞죠?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죠. 다시 해서 여기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되겠죠? 931번입니다.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번에는 y 꼴 a죠. 여러분들 우리 중2 때 여러분들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기억납니까? 자, 이렇게 빨딱선 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요 빨딱선 직선은 여기가 만약에 절편이 A라면 어떻게 선생님이 외우라 했나요? 이렇게 X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X는 A. 되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평평한 직선은요. 평평한 직선입니다. 그죠? 평평한 직선은 여기 만약에 Y절편이 B라면 어떻게 Y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Y는 B 이렇게 외우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평한 놈은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바로 제로죠. 제로. 제로. 얘는 기울기가 있다 없다?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과정은 우리 1학기 저 뒤에 도형편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 y 꼴 a라고 했으니까 평평한 직선이 된다. 그 정도만 알아놓읍시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덤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x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x축도 하나의 직선이죠. x축은 어떻게 적어주면 되나요? y 꼴 0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x축입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y축 있죠. y축. y축도 뭡니까? x 이꼴 0이라는 하나의 직선입니다. y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x 이꼴 제로로 하고 x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직선인데 y 이꼴 0이라고 합니다. 그거 꼭 알아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중2 때 했지만 여러분들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 그래프 정확하게 사실 그릴 수도 있죠. 그죠?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놈의 그래프가 y 꼴 a보다 어떻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까? 그 범위가 마이너스 1과 비례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요런 2차 함수가 있는데 맞죠? 요 직선보다 그죠? y 꼴 a라는 요 직선보다 되겠나요? 요게 바로 y 꼴 a죠. y 꼴 a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 즉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부분이 아래쪽에 있나요? 요 부분이죠. 여기서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잖아요. 자, 물론 여기서 아래쪽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만나는 점은 빵긋뽕
빵구 뽕이 돼야 되겠죠. 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b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b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걸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으로 적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잖아요. 그죠?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a보다 작다가 되겠죠. 되겠나요? 요 놈의 해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b 사이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이퀄 0으로 봐도 된다 그랬죠. 방정식으로 보면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b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b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놈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b죠. 그놈이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따라서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b가 3이면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니까 어떻게 됩니까? a와 b는 똑같죠? 따라서 a도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따라서 a와 b의 곱은 얼마가 될까요? a와 b의 곱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게 첫 번째 풀이가 되고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림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릴 수가 있죠. 그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Y축. 자, X축을 조금 더 길게 이쪽에 이것도 X축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 얘는 y는 x로 묶어주면 x-2가 되니까 절편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와 어디를 정합니까? 0과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죠? 0하고 2를 절편으로 하면서 최고착에서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리면 아래로 볼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항상 2차 그래프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뭘 생각하자? 대칭축을 생각하자 그랬죠.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건가요? 바로 대칭축 0과 2 사이에 바로 가운데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y a보다 작은 a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b라고 했으니까 자, y a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y a가 여기 있으면 이게 y a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y a입니다. y a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부분이면 지금 어디가 되겠어요? 요 부분에서 여기는 빵구 뻥이 되어 있죠. 요거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그놈의 바로 무엇이 범위가 그죠? 마이너스 1과 b라는 말은 여기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b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됩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 그죠? 요 간격과 요 간격과 요 간격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똑같죠? 근데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요 간격이 2죠. 그럼 요 간격이 얼마예요 지금? 2니까 요 간격도 얼마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되죠. 따라서 B는 얼마다? 3이 되겠네요. 그럼 A는 어떻게 보면 돼요? 3일 때의 Y값이죠. 또는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이 되는 거죠. 3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되겠네요. 3을 대입하면 3 곱하기 3 마이너스 2는 1이니까 바로 A도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걸 그래프상으로도 여러분들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번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반드시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대칭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932번입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니까 일단 여러분들 m은 절대로 0이다, 0이 아니다. 0이 아니어야 하겠죠. 그죠? 자,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사이 범위죠. 자,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x축인데 자, 그런데 m의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사이 범위가 나오려면 그죠? 위쪽에 있는 부분이 사이 범위가 나오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만약 m이 양수잖아요. m이 양수면 위쪽에 있는 부분이 사이 범위가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는 요렇게 되어야지 요렇게 위로 볼록이 되어야지 위쪽에 있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잖아요. 요 부분이 위쪽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요 놈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왼쪽 오른쪽 가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 범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로 볼록이 돼야 되는 거죠. 위쪽에 있는 부분. 근데 아래로 볼록일 때는 사이 범위가 되려면 X축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사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해석하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M은 뭐가 된다? 음수가 항상 되어야 됩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 범위가 요거니까 그죠? 요 놈이 X축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 곱하기 m 플러스 2가 x축보다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요 말이잖아요. 됐나요? 따라서 요 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mx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mn 플러스 2 이꼴 0의 두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m은 항상 음수가 지금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의 합은 더하면 2가 되네요. 자, 2는 a분의 b에 부호 만드니까 마이너스 m분의 n이 되겠네요. 따라서 n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2m으로 표현하면 되고 곱은 어떻게 되나요? 곱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은 a분의 c, 요 자체가 c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분의 mn 플러스 2죠. m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럼 이항해 보시면 그러므로 마이너스 3m은 m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연립. 자, 모르는 문자 mn 두 가지고 식이 두 가지죠. 그죠?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1차고 얘가 지금 보세요. 2차죠. 1차와 맞나요? 1차와 여기 아래 있는 2차의 연립방정식은 1차를 2차로 대입하면 되겠죠. n자리에 여기가 n이죠. 마이너스 2m을 넣으면 마이너스 3m은 n자리에 마이너스 2m을 넣으면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고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하하면 2m 제곱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겠네요. 2, 1 여기도 2, 1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m이고 여기도 m이니까 그죠?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죠. 따라서 m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m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m은 반드시 뭐가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되니까 2는 탈락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따라서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고 2가 약분이 되어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바로 뭘 구하면 됩니까? m-m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m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이 1이니까 그죠?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 문제의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자, 933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라고 하네요. 2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 직선도 기울기가 양수죠. 항상 위쪽에 있으라. 이런 말이죠.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a보다 크면 되겠죠. 근데 항상 위쪽에 있으란 말은 요놈의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하여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부등식이죠. 자, 따라서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항하면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x가 되고 자, a가 이항하면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죠. 어디에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럼 이 이차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붕 뜨면 되겠네요. 판별식을 판단하면 되겠죠. 짝수 판별식 a 플러스 1의 제곱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면 a 제곱 여기 2a인데 플러스 a니까 뭐가 되고 3a가 되고 여기 1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겠네요. 그죠? 얘가 0보다 작다. a로 묶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는 0보다 작다. 이게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수 a의 최대값. 자, 정수 a의 바로 최대값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두 가지죠. 그 중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겠어요. 자, 934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얘가 뭡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항상 아래쪽에 있죠. 즉 그러면 함수값이 직선이 항상 뭐하다? 더 크다. 즉 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이 2ax 플러스 3보다 항상 작으면 되겠죠. 그 x의 부분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항하시면 정리해 줍시다. 2x 제곱이 되고 4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4x니까 2로 묶을 수가 있겠죠. a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여기 2ax가 되고 4x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되고 0보다 크다가 되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이 성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함수가 0보다 크다. 즉 x축보다 위에 있다. 붕 뜨면 되겠네요. 따라서 반배씩 d를 체크하면 되죠. 그죠? 반의 제곱 되겠네요. 그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는 2고 b는 얼마입니까? 18이 되니까 16이 되겠네요. 그죠? 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앞에 걸 전개해도 되겠지만 얘가 16이 뭐와 똑같습니까? 4의 제곱과 똑같으니까 합차가 나옵니까? 앞에 그 제곱 마이너스 뒤에 그 제곱이니까 한 번은 a-2와 a-2와 4를 더하면 되고 한 번은 a-2와 4를 빼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산하기 바랍니다. 즉 a-2와 4를 더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a-2와 4를 빼면 a-6이 되겠죠. 그렇게 사이 범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사이 범위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는 a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알파, 베타 사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알파가 되고 6이 베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에서 마이너스 2를 빼버리면 마이너 플러스가 되어서 최종 정답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말은 거죠. 직선의 함수 값이 2차 함수의 함수 값보다 크면 되겠죠. 어디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이 바로 선생님 뭐라고 했나요? 절대 부등식이 나중에 된다. 2학기 때 배웁니다. 절대 부등식이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방정식으로 말하면 항등식과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